24년 29번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29번 문제의 출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생물 분류학, 식물 분류학, 요 그림 부분이죠.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이론을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속시식물. 식물은 네 가지가 있죠. 이끼류, 양치류, 거시식물류, 속시식물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속시식물이 가장 진화도 뛰어나게 이루어졌고, 현재 지구상에 있는 식물 중에 90% 이상의 종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식물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속시식물의 특성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이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시식물이고요. 속시식물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름 보시면 속시식물은 씨앗, 종자죠. 종자가 내부에 들어있다는 거죠. 밑씨가 씨방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밑씨는 결국 얘가 배가 되죠. 배가 돼서 새로운 식물 개체가 됩니다. 거시식물은 반대로 이 밑씨가 씨방에 없어서 노출되어 있는 식물이죠. 밑씨에는 난세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세포가 결국 정세포, 정핵, 정자라고도 하죠. 꽃가루 속에 들어있는 정핵과 만나서 수정이 되면 배가 돼서 결국 다음 세대의 식물이 되기 때문에 밑씨는 생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속시식물은 이 밑씨를 씨방 안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용어를 잠깐 보시면, 속시식물. 옛날에 피자식물이라고도 했어요. 한자어로. 피자는 한자를 보시면 이게 가주피, 겉껍질, 가주피고, 자자는 밑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밑씨가 배가 되고, 사람의 경우 수정란에 해당되죠. 배는 거죽에 의해서 밑씨가 보호된다는데, 거죽은 씨방을 의미하고 자자는 밑씨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거시식물은 나자식물이라고도 불렸어요. 나자식물, 나자는 전라 반라 할 때 드러나 있다, 벌거 벗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현화식물이라는 용어도 중요한데, 현화식물은 속시식물만 현화식물입니다. 거시식물부터 다른 식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자는 나타내다 현자고, 화자는 꽃 화자죠. 그래서 꽃을 피우는 식물이란 뜻이고, 속시식물만 유일하게 꽃을 피웁니다. 자, 첫 번째 속시식물의 첫 번째 내용, 밑씨, 나중에 배가 되는 밑씨, 난세포가 포함되어 있죠. 밑씨가 씨방 안에 보호되는 식물이다. 두 번째,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서 현화식물이라고도 합니다. 이 현화식물이란 사실은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한 지문이고, 2022년과 올해 2024년에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속시식물만 꽃을 피운다. 그 전에 수분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수분. 수분이라는 거는, 여기 분자는 꽃가루 분자예요. 가루 분자예요. 그래서 꽃가루를 말하죠. 식물의 경우 꽃가루에 뭐가 들어있죠? 정핵, 정자에 해당하는 정핵, 정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꽃가루를 받는다라는 뜻인데, 이 수분은 일반적으로 생물학 교재에서도 그렇게 강조되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수분의 성공률에 의해서 식물의 생존이 좌우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상상을 해보시죠. 동물의 경우 이제 자손을 남기려고 하면 동물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암컷, 수컷이 만나서 교미를 하면 이제 수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식물의 경우는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500m 떨어진 곳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A가 사과나무 B한테 정액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꽃가루 안에 들어있죠. 어떻게 전달하죠? 걸어가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정액을 사과나무 B에 난핵 또는 뭐 알세포, 난세포라고도 합니다. 난자에 전달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물하고 다르게. 그래서 사과나무 A에 정액이 들어있는 꽃가루를 사과나무 B에 난자가 들어있는 부분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걸 성공 못하면 식물은 수정도 못하고 그럼 자손을 낳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식물한테는 수정보다 사실 수분이 훨씬 더 어렵고 진화상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자,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속시식물에 한정돼서 한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거시식물을 보시겠습니다. 소나무예요. 소나무 A가 여기 있고 300m 떨어진 곳에 소나무 B가 있어요. 두 소나무 A와 B는 같은 종이죠. 그래서 꽃가루를 소나무 B한테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전해줄까요? 바람에 날리는 겁니다. 꽃가루를 바람에 날려서 소나무 B에 난자, 밑씨가 있는 부분까지 가야 돼요. 근데 바람을 랜덤하게 부니까 이 꽃가루가 어디로 날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분 성공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죠. 바람에 그냥 날리니까. 그래서 꽃가루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꽃가루를 살포한 다음에 운 좋게 소나무 B에 닿기를 바라는 거죠. 봄철에 송화가루죠. 네. 송화가루 날리는 철이 되면 이렇게 창문 열어놓으면 책상 위에 노란 게 앉아있고 손으로 닦으면 노란 꽃가루가 잔뜩 묻잖아요. 그 소나무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액이 담겨있는 꽃가루를 잔뜩 뿌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분 성공하기가 힘드니까 그만큼 수분이 어려운데 속시식물로 가면서 속시식물의 일부는 수분에 바람을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속시식물은 영리하게도 이렇게 해서는 바람만 이용해서는 수분 성공률이 너무 낮다. 동물을 이용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물 중에 특히 곤충들이죠. 벌이나 나비 아니면 작은 벌새 같은 동물들 수분 매개자라고 부르는데 곤충들을 주로 이용하기로 한 거죠. 곤충들한테 야 여기 꽃가루를 네가 가지고 가서 저기 장미 200m 떨어져 있는 장미나무에 꽃에다 묻혀줘. 그러면 수정이 될 거야 라고 명령을 하면 벌이나 나비가 옮겨줄까요?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반대급부를 줘야 되죠. 그래서 속시식물은 반대급부를 만들어냅니다. 꽃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그 안에 꿀을 숨겨놔요. 영양물질이죠. 그러면 수분 매개자, 벌이나 나비 같은 수분 매개자가 그 꿀을 먹기 위해서 계속 꽃에서 꽃으로만 계속 이동하게 되겠죠. 그 사이에 꽃가루가 다른 장미의 꽃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꽃이에요. 그리고 좀 더 추가를 하죠. 벌이나 나비가 날아다닐 때 식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잎들이 초록색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꽃도 초록색이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꽃을 강렬한 색깔을 줍니다. 뭐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그래서 멀리서도 잘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더해서 강한 향기를 줍니다. 그러면 벌이나 나비가 향기를 맡고 꽃을 보고 와서 꿀을 빨고 다시 장미꽃 다른 장미 개체의 꽃에 가는 순간 꽃가루가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꽃이라는 건 속시식물만 꽃을 피우는데 거시식물은 그냥 수분을 바람에 의해서 단순하게 했고 속시식물은 꽃이라는 뛰어난 생식기관을 만들어냄으로써 수분의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던 거죠. 벌이나 나비가 꽃에서 꽃으로만 가기 때문에 수분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생존 경쟁에서 유리해지고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속시식물이 번성하게 된 거죠.
그 이외에도 속시식물이 뛰어난 부분은 많지만 꽃과 관련해서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히스토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수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식물에서는 수분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분이 돼야 수정이 되고 자손을 만드는 거죠. 근데 수분은 뒤쪽에서 다시 나오지만 타가 수분과 자가 수분이 있습니다. 자가 수분은 장미꽃이에요. 근데 하나의 장미나무가 있어요. 장미나무 A에 같은 꽃에서 장미나무 A의 옆에 꽃에 이동하거나 아니면 같은 꽃 내에서 꽃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꽃받침, 꽃잎, 그다음에 중앙에 암술, 수술.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꽃받침은 잘 안 보이죠. 뒤쪽에 있고 이렇게 꽃잎이 두 번째 요소, 그다음에 가운데 암술이 있고 바깥쪽에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 끝에서 이제 꽃가루가 생성이 되는데 이 꽃가루가 같은 꽃에 암술에 닿아도 자가 수분이에요. 근데 옆에 또 다른 꽃이 있겠죠. 근데 같은 식물 개체예요. 그래서 여기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개체 식물의 다른 꽃의 암술에 닿아도 자가 수분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체가 같은 정액과 난액이죠. 유전체가 정확히 같진 않지만 유전체가 같은 식물 개체에서 나온 정액과 난액이기 때문에 자가 수분입니다. 타가 수분은 반대로 이 식물의 꽃의 수술의 꽃가루가 이 식물 개체인데 300m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은 식물 개체의 꽃의 암술 머리에 닿으면 그건 타가 수분이죠. 개체가 서로 다른 식물 개체 사이에 수분이 일어나면 타가 수분입니다. 근데 식물이든 모든 생물은 자손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하죠. 굉장히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자손들이 나타나야지 환경이 변화해도 살아남는 애가 생겨서 그 종이 번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타가수분은 서로 유전체가 다른 식물 개체 간의 수분과 수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가수분은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자가수분은 그만큼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진 않죠. 물론 자손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자, 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꽃에 대해서 속실식물만, 겉실식물은 꽃을 만들지 않아요. 이끼류, 양치류도 꽃을 만들지 않습니다. 속실식물만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서 현화식물이라고 보이고, 그 이유는 이제 수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곤충 등 수분 매개자죠. 공생관계를 이루어서 같이 진화하고 번성해왔고 성공적인 결과로 현재 속실식물이 가장 다양한 식물군을 형성하고 있죠. 속실식물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고요. 첫 번째, 밑씨가 씨방 속에 보호되어 있다. 두 번째,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속실식물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보시겠습니다. 플라워, 꽃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속실식물의 중요 특징 세 가지. 이 내용은 대학 일반생물학 교재 대표가 캠벨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캠벨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건데, 캠벨은 3F라고, 3개의 F라고 암기하라고 나옵니다. 캠벨 자체. 첫 번째가 보신 꽃, 플라워예요. 두 번째가 중복 수정입니다. 영어로 더블 fertilization이라서 F로 시작하죠. 세 번째가 fruit인데 열매예요. 과일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다 과일도 fruit이라고 하고 열매도 fruit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이제 과일하고 열매가 좀 다르죠.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는 과일도 뭐 사과, 배, 오렌지 같은 과일도 열매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열매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속실식물의 세 가지 중요한 특성 3F로 암기하셔야 되고, 플라워, 꽃, fruit, 열매, 더블 fertilization, 중복 수정 세 가지는 명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꽃에 대해서는 보셨죠? 예.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고요. 결국 거시식물까지는 꽃이 없는데 속시식물은 수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렬한 빛깔, 향기, 꿀을 가지고 있는 꽃을 만들어서 수분 성공률을 굉장히 높였죠. 진화상으로 뛰어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중복수정 부분입니다. 중복수정,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타가수정의 경우 사과나무라고 할까요? 사과나무 A에 있는 꽃에 수술에 꽃가루가 날려서 250m 떨어져 있는 사과나무 B의 꽃의 암술머리에 닿았어요. 그게 수분이죠. 자, 꽃가루에는 정자, 정핵이 들어 있습니다. 화분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화분이 꽃화자에 가루 분자, 화분이 꽃가루죠. 립자도 입자란 뜻이라서 화분이나 화분립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정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분관 핵이라는 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이게 이제 암술이라고 생각하면 암술 머리에 화분립 꽃가루가 닿은 거예요. 근데 암술의 난자, 알세포는 이 아래쪽에 밑씨죠. 밑씨 부분에 여기 알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의 정자, 정핵이 이렇게 해서 이 밑씨의 난자까지 가야 돼요. 아까 보신 화분관 핵이 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길을 뚫어서 이렇게 밑씨까지 갈 수 있도록 하면 두 개의 정자가 이 관을 따라서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밑씨에 도착하게 돼요. 밑씨에는 아까 보신 알세포 하나가 존재하고 두 개의 극핵이 존재합니다. 정자는 두 개였죠. 여기 밑씨에 도달한 정자는 하나는 이 알세포하고 수정을 해요. 그래서 배가 됩니다. 배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경우 수정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배가 결국 나중에 새로운 식물 개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자 나머지 하나는 밑씨 두 개의 극핵과 정자 하나가 수정해서 배젖을 만듭니다. 배젖은 요쪽 부분인데 이 배에다가 영양을 공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 얘가 종자죠. 씨앗, 씨가 적절한 환경에 토양에 묻히고 수분이 공급되면 그때 새로운 식물 개체로 자라기 위해서 발알을 하게 되죠. 싹을 틔우게 되는데 처음에 영양물질이 없으니까 이 배는 이 배젖의 영양물질로 생장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배의 경우는 정자 하나와 알세포, 난세포가 수정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정자도 핵상이 N이고 알세포도 핵상이 N이기 때문에 2N이 되죠. 근데 배젖은 정자 하나와 극핵 두 개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3N이라는 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3N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세포들이 이렇게 종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배와 배젖, 종피가 씨앗, 종자의 세 가지 요건이에요. 구성물질. 종피의 경우는 바닷속에 있던 녹조류는 수분이 충분하지만 이 씨앗은 태어나자마자 가혹한 환경에 처하죠. 물이 거의 없는 육상 환경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종피는 이 배와 배젖을 보호하기도 하고 수분 증발을 막기도 하고 굉장히 단단해서 동물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속시식물의 수정 부분이기도 하고 중복 수정입니다. 그래서 정자 두 개가 각각 알세포 하나, 그다음에 정자 하나는 극핵 두 개를 수정시켜서 배와 배젖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수정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중복 수정, 더블
fertiliza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 중복수정은 속시식물만의 특성이죠. 거시식물이나 이끼류, 양치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여기 설명은 쭉 그 내용이라서 쭉 보시면 되고, 근데 왜 중복수정을 할까? 간단합니다. 이 정자 하나가 알세포를 수정시켜서 배를 만드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배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배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정상적인 식물 개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수정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가 다른 정자는 이제 극핵 두 개를 만나서 배젖을 만드는데, 배젖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영양 물질들을 배젖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배가 수정이 되는데 엉망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배가 생성되면 배젖을 만들 필요가 없네, 영양 물질을 낭비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배젖을 이루는 수정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루는 수정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굳이 배젖을 이루는 수정이 진행이 돼서 영양 물질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서로 감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물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효율적인 수정을 하기 위해서 중복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 수정의 내용 그림하고 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고, 왜 속시식물이 중복 수정을 하는지 그 이유도 현재까지는 출제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중복 수정이 속시식물만의 특성이다 라는 건 이미 출제됐지만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열매, fruit이죠. 속시식물만의 특징 세 가지, 3F였죠. flower, double fertilization, 꽃과 중복 수정, 그리고 세 번째 fruit, 열매입니다. 자, 열매라는 거는 여기 사과를 보시면 여기 씨앗이 있죠. 이게 아까 보신 씨앗 종자입니다. 그 종피가 있고, 종피는 우리가 먹어도 소화가 안 되죠. 그 내부에 배젖과 배가 있는 거죠. 사과의 경우는 그 바깥쪽에 이렇게 과육이 있고 이 전체가 열매죠. 이 열매의 역할은 종자 씨앗을 보호하는 거,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종자가 바람이나 또 물을 이용하기도 해요. 바람, 물, 동물에 의해서 멀리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식물의 경우는 동물과 달리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수분이었죠. 수분이 굉장히 어려웠죠. 정핵, 정자를 쉽게 전달 못 해주기 때문에 이동을 못하니까. 두 번째는 어찌됐든 수분에 성공하고 수정에도 성공해서 종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엄마 사과나무가 있어요. 근데 종자를 밑으로 톡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종자가 땅속에 묻히고 비가 오면 싹이 나겠죠. 근데 식물의 경우는 대부분 처음 발한 지점에서 평생 살고 거기서 죽죠. 이동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이 옮겨주지 않는 한. 그래서 발한 지점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데, 엄마 사과나무가 씨앗을 밑으로 몇백 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제 애기 사과나무들이 자라죠. 그럼 애기 사과나무와 엄마 사과나무, 그리고 애기 사과나무들 사이에 생존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수밖에 없죠.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광합성을 위한 태양광을 얻기도 힘들고, 수분을 얻기도 힘들고, 미네랄을 얻기도 힘들고, 가혹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서로 붙어 있으면 불편하고 먹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흩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식물은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지점을 잘못 잡으면 평생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식물 입장에서는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앗이 멀리 퍼져야지 서로 듬성듬성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태양광을 받고 수분을 충분히 취하고,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생존해서 그 식물종이 널리 굉장히 많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번식을 잘하고 그 종이 널리 퍼지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식물 입장에서는 종자를 멀리 퍼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성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열매라는 건 첫 번째 내부의 종자를 보호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종자가 아주 널리 수평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험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수평 이동을 해서 종자가 널리 퍼지도록 한다. 자, 그림에 열매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코넛 열매예요. 코코넛 열매는 물에 의해서 분산을 합니다. 이 바깥쪽이 섬유질인데 물에 둥둥 뜨거든요. 바닷가나 이런 데서 코코넛 열매가 떨어지면 물을 통해서 멀리 이동해서 내부에 있는 씨앗이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요. 단풍 열매, 이 부분이 이렇게 똑 잘리면 안에 씨앗이 들어있죠. 종자가 똑 잘리면 이렇게 팽글팽글 돌면서 수평 이동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예. 민들레 열매, 얘가 민들레 열매예요. 민들레 홀씨라고 많이 부르죠. 우산형, 낙하산형이라서 바람이 불면 멀리 퍼져나가죠. 씨앗을 멀리 퍼뜨립니다. 회전초도 굴러다니면서 씨앗을 퍼뜨리고, 자, 사과, 배, 귤, 수박, 참외, 딸기 이런 동물이 섭취할 수 있는 과육을 갖고 있는 열매들도 있어요. 그럼 동물이 먹고서 씨앗은 동물의 위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멀리 동물이 이동해서 배변을 하겠죠. 그럼 씨앗은 멀리 이동할 수가 있겠죠. 독고마리 열매, 얘도 열매예요. 얘가 열매인데 확대한 부분을 보시면 끝쪽에 약간 갈고리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동물들이 이동할 때 털 같은 데 걸려서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부의 씨앗을 멀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열매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프루트는 우리가 먹는 과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뭐 설명들은 쭉 읽어보시면 방금 보신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속시식물의 그리고 속시식물만의 중요한 특성 세 가지, 3F였죠. Flower, Fruits, Double Fertilization, 꽃과 열매 그리고 중복 수정 세 가지를 보셨고, 식물 분류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꽃에 대해서는, 중복 수정에 대해서는 2002년과 2024년에 벌써 지문화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프루츠 열매는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뭐 코코넛부터 사과, 독고마리 열매 같은 예시들 그림 보고 이해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출제된 내용은 꽃은 속시식물만의 특성이다, 요 내용만 출제가 됐어요. 중복수정은 속시식물만의 특성이다, 요 내용이 출제가 됐지만 왜 꽃을 만드는지, 왜 중복수정을 하는지, 왜 열매를 만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유사한 식물 분류학이 출제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타겟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식물의 경우 속시식물은 꽃을 만드는데, 식물의 경우는 수분이 어렵죠. 그래서 거시식물은 바람만 이용했지만 속시식물은 벌과 나비, 작은 벌레, 뭐 벌새 같은 동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분 매개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꽃이라는 뛰어난 기관을 만들어낸 거죠. 수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꽃을 만들었습니다. 자, 중복수정도 속시식물만의 특성인데, 배를 만드는 수정이 문제가 있을 때는 배젖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영양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의 수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배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배젖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영양물질을 낭비하지 않겠다가 이유였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프루트 열매의 경우는 내부의 종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뭐 그것도 출제될 수 있지만 너무 쉽죠. 더욱 중요한 기능은 식물의 종자 씨앗은 멀리 퍼져나가야지 식물 종의 번식, 그다음 번성,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열매가 만들어진다. 세 가지가 왜 만들어지는지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길어졌네요. 두 번째 시간에는 속시식물의 기본적인 특성 2가지, 그 다음에 속시식물만의 특성 3가지를 보셨고, 문제 해설은 좀 쉬울 텐데 이것도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